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재균 선수가 아주 좋겠습니다. 오늘 기분이. 네, 샌프란시스코 황재균 선수가 오늘 콜로라도와 홈 경기에서 5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서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3대3으로 맞선 5회에 145km 직구를 받아쳐서 왼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리면서 메이저리그 첫 안타를 팀의 5대3 승리를 이끄는 결승 홈런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 장면을 봤는데요. 황재균 선수가 딱 때리는 순간에 본인도 그 느낌을 아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본인도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맞는 순간 홈런인 것을 직감을 했다고 하고요. 또 굉장히 그라운드를 돌아서 홈플레이트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또 굉장히 또 감격스러운 또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 벤치에 들어가니까 뭐 선수들이 머리도 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뭐 난리가 났던데 황재균 선수의 꿈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시작인 거죠. 네, 맞습니다. 황재균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을 마친 뒤에 또 국내 팀들의 수십억 제의를 뿌리치고 또 미국 무대에 도전을 한 거고요. 마이너리그에서 또 3개월간 고생을 한 끝에 데뷔전에서 홈런을 터뜨렸고 또 앞으로도 또 3루수로 또 당분간 계속해서 기회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첫 번 등장해서 5번 타자로 나왔을까요? 3, 4, 5는 클린업이라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데. 네, 사실 샌프란시스코가 원래는 강팀인데 올 시즌에 또 굉장히 최하위에 그치면서 좀 부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3루수도 현재 없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믿고 감독이 기용을 했는데 또 믿음에 보답을 하면서 또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브루스 보치 샌프란시스코 감독은 뭐라 그럽니까? 네, 감독은 또 황재균 선수를 또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다음 경기가 또 피츠버그 원정 경기인데 또 경기 후에 또 황재균은 또 피츠버그 원정길에 우리와 함께 간다 또 이렇게 말하면서 또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피츠버그에 사실 우리나라 선수가 하나 있었었죠. 네, 사실 강정호 선수가 피츠버그에서 뛰었는데요. 또 음주운전 여파로 현재는 팀에 소속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프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네, 맞습니다. 황재균 선수도 워낙 또 자기 관리가 훌륭한 선수고요. 또 약점으로 지적됐던 삼진도 고쳐가면서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을 고쳐가면서 자기 관리가 충실한 선수입니다. 유현진 선수도 오늘 선발 등판했다면서요? 네,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 선수가 LA 에인절스와 경기에 선발 등판했고요. 5회까지 무실점으로 잘 막았는데 또 6회 투아웃 상황에서 통안에 투런 홈런을 맞으면서 마운드에서 물러났고요. 또 팀이 2대2 동점을 만들면서 패전 투수는 면했습니다. 우리 유현진 선수가 보면 참 운이 좀 안 따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워낙 또 타선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오늘도 굉장히 좋은 투구를 보였는데 한 개의 공 때문에 또 아쉽게 승리를 놓치는 또 이런 또 운이 따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축구 선수 메시가 내일 결혼식 올린다고요? 네, 아르헨티나 공격수 메시 선수가 내일 고향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 로쿠소와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또 어릴 적부터 소꿉 친구였고 2008년부터 연인 관계였고요. 현재 두 아들을 두고 있는데 동거한 지 9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순정파군요, 메시가. 네, 사실 메시 선수 정도면 굉장히 유명한 또 섹시 스타를 만날 수도 있는데 어릴 적부터 또 굉장히 순정파로서 꾸준한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여성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스타라서 참 주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사람들도 많고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어릴 적 첫사랑을 결혼을 한다는 것은 참 어떤 심정인지는 모르겠는데 결혼식은 어떻게 조촐하게 치러지나요? 어떻게 합니까? 네, 스페인 바르셀로나 동료 수아레스와 네이마르 등 슈퍼스타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요. 또 결혼 선물은 자선단체 기부를 한다고 하고, 또 아무래도 슈퍼스타의 결혼식이다 보니까 또 2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우리 박민 기자는 결혼식 경찰 병력은 투입이 안 됐었죠?
전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저는 경찰병력 투입이 없었습니다. 그냥 네. 예, 조촐하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다? 아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요 앞 순서에 우리 곽상은 변호사가 나오셔가지고 전기요금 소송제 승소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조인만 하시면 돌려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지해드렸는데 1981번님 헉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팟캐스트라든지 저희 곽수종 이름 치시면은 곽상은 변호사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향신문의 경제부 박병률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미국의 금리 인상 파급 효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조세 정책 방향 공개했습니까? 네, 오늘 이제 일단을 좀 공개를 했는데요. 네. 그동안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조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질 않았었습니다. 나라가 이 잘못하면 정권이 가장 큰 도전을 받는 게 조세 정책 잘못 언급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까다롭다 보니까 일단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제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주 새로운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지난번 그 대선 공약 때 밝혔던 것을 공식적으로 한 번 더 언급을 했다. 그리고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네. 오늘 딱 눈에 띄는 게 그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띄워서 제대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아마 요게, 좀 색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것도 정책 공약에 있는 겁니다만,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띄우겠다, 이제 공식화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부터 우리 문재인 정부가 얘기해왔던 증세 방향, 즉 그 부자 증세, 서민 감세를 하겠다. 이것을 또 한 번 더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 공약을 이 많으니까 여기 지금 재원이 많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어떻게 마련할 거냐. 재정 지출에 대한 강력한 구조 조정을 하겠다. 투자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먼저 써야 되는 곳에 쓰겠다. 이런 얘기. 이런 이제 재정 개혁을 먼저 하겠다. 오늘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이제 세입이 좋으니까 이 좋은 상황과 그리고 또 성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이런 세수 증가분을 이용을 하겠다. 또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겠다. 그다음 고소득 고액 자산가의 과세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탈루 소득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또 세외 수입 즉 이제 역외 수입 같은 경우도 좀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았는데 사실 대선 공약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조세 저항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얼마 전에 경유세 인상하려고 그러다가 한번 조세 저항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그냥 청와대에서 그냥 없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돼버렸는데 사실은 하려고 했었죠. 사실 알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이게 아마 방향으로 봤을 때는 이게 증세 부분도 있지만 이게 미세먼지 대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나 봤을 때 경유라든가 석탄, 그러니까 화력발전들이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것은 이 상식이고 환경부도 인정하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줄일 거냐. 근데 줄이는 방법은 특히 이제 세금을 이용을 해서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 경유세를 올리려고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그 시점이 언제냐. 그거는 또 얘기가 다를 수가 있을 건데 오늘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런 조세 정책 방향을 밝힌 것도 이런 이제 이번 주 초에 있었던 그 논쟁이 하나 또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경유세를 올려서 친환경 정책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 선거 공약에 대체 에너지 산업 및 친환경 정책 이래가지고 나왔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었을 건데 어떤 생각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어떤 세목을 어떻게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는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세정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건 없죠. 네, 뭐 다시 한 번 더 원칙을 강조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뭐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 근데 그게 어떤 항목이냐? 예.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도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하겠다. 예. 얘기가 없고요. 뭐 예컨대 뭐 대기업 비과세 감면이면 뭐 R&D 쪽에서 아마 축소 아니면은 뭐 그 각종 또 공제들이 있는데 예. 뭐 고용 관련된 공제라든가 예. 이런 부분을 손대겠다 이렇게 나와야 사실 좀 큰 뉴스인데 예. 그런 것들 없었고요. 예. 또 고액자산가에 뭐 예를 들면 주식인지 예. 아니면은 뭐 보유세가 되는지 뭐 이러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네. 그냥 원칙만 한 번 더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원칙만 강조했다는 말은 선거 공약은 지켜야 되는데 지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조세 저항이 워낙 좀 심하게 부딪힌 것 같아서 논란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차차 하기로 하겠다 뭐 이렇게 후퇴한 건가요? 네, 지금 또 몇 마디 더 한 게 있는데요. 예. 법인세율 인상 그리고 이제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 같은 것은 네.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거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사실 법인세율 인상 뭐 대충 대선 기간에도 현행 22%를 25%로 올린다, 네. 올릴 것 아니냐. 이런 얘기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도 아까 말씀하셨던 경유세가 네. 걸려 있고 그다음 또 유연탄 과세하는 부분, 네. 또 원전에 관련돼서도 추가하는 과세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언급은 많이 됐습니다만 예. 오늘 역시 밝히지 않았고 예.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와 동의 거쳐서 밝히겠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내년쯤 될 거다. 예. 이렇게 이제 일정만 밝혔습니다. 방금 석탄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독거노인들이 주로 석탄 떼는 곳에 아직 네. 연탄으로 난방하는 곳에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은 연탄값 오르면 힘드시겠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논의되는 건 유연탄입니다. 유연탄이요. 그러니까 발전용 무연탄은 아니고요. 예, 유연탄이고요. 그리고 또 설사 이제 무연탄이 오르더라도 네. 방법이 있죠.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바우처를. 세금은 올리되 예. 이런 저소득층이라든가 예. 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예. 할인해주는 예. 일종의 유가 보조금을 드리면 예.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 유가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바우처 제도는 일단 경유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와야 되는 내용은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경유세 논란에서 좀 아쉬운 게 그런 건데요. 네. 이 경유세가 오를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예. 이 서민 증세다 이런 게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이 그 경유세 그 증세액에 나올 때마다 네. 나오는 게 바로 이게 에너지 복지액에 꼭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뭐 트럭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뭐 저소득층 서민들한테는 별도의 에너지 바우처를 줄 수 있다라는 개념들이 꼭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 이번에 사실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지는 않았었죠. 예. 그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이지 않습니까? 지금 경유 가격이. 네. 이걸 갖다 90에서 120%로 올린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었는데. 네, 예. 그게 바로 이번에 그래서 예. 경유세를 인상하는 거 아니냐. 예. 이게 이제 다음 달 4일에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가 열립니다. 예. 여기 우리나라 이제 국책연구기관 4군데가 지금 붙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공청회가 기획이 된 게 바로 1년 전에 너무 미세먼지가 심할 때, 물론 그때는 박근혜 정부 때인데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을 우리가 한번 발표해보자, 1년 뒤에. 예. 사실 1년 뒤에도 박근혜 정부가 될 거라 생각을 했었겠죠. 예. 그때 마련한 게 바로 이제 다음 달 4일에 열리는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러면 에너지 어떻게 하면 이 미세먼지를 줄일 거냐.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유가 되다 보니까 예. 그렇다면 당연히 경유 가격을 올렸을 때 이 경유 사용이 어떻게 될 거며 얼마나 줄어들 거며 뭐 미세먼지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 건가 이런 거 시뮬레이션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어떤 측면에서는 이 공청회에서는 경유 가격을 올렸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 시뮬레이션 나오는 게 정답일 수가 있을 텐데 이걸 뭐 예컨대 뭐 내렸을 때 미세먼지가 더 좋아진다 이거는 아니니까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용역이 됐다라는 이제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제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당연히 경유세를 올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갔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혼란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이제 미세먼지를 우리 내부에 있는 뭐 화력 발전소라든지 디젤 차의 원인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도 상당 부분 오히려 학술 연구에서는 70% 정도는 거기서 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연구조사 결과 네. 어떤 배분으로 어떤 비율로 또 우리 산업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에서 디젤 쓰는 건 없나요? 있죠. 많죠. 예. 네. 왜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하지 않고 민간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유차를 지적을 하는 건지 너무 편파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럼요. 이제 어느 하나만 가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예. 또 확실한 게 지금 유럽의 경우는 보면 예. 경유차를 거의 안 쓰는 또 분위기로 남았고요.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쿄에 앞으로 경유차가 없게 하겠다. 네네. 이게 지금 글로벌한 또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대한민국의 공기를 국민들이 제대로 관리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언론은 어떻게 지금 정부의 이런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마 언론사마다 다를 테고요. 네. 방향이 다를 텐데, 좀 사실 아쉬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경유세라든가 에너지세 개편은 지금 과거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서민들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세금을 올리면 무조건 이제 서민 증세로 간다. 이제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환경부가 대단히 또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또 미세먼지 나빠졌을 때, 일각에서는 지금 최근에 이 미세먼지가 좀 좋아졌죠. 만약에 미세먼지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 경유세 문제가 나왔었을 때도 과연 여론이 됐을 건가. 그다음 또 하나는 정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기획재정부가 경유세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또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봄에 가가지고 미세먼지가 나빠졌을 때 그러면 경유세 부분은 전혀 손을 안 대고 갈 수 있겠느냐. 여러 부분에서 하여튼 이번에는 논란도 좀 그랬었고요. 뒷맛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정부 정책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비롯한 이번 그 연구 용역을 발표한 쪽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탁상행정이나 탁상연구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저 담배세 올릴 때도 맞습니다. 그냥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직접 서민들 조사해서 뭐 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번 공청회 때 경유세를 인상할 것 같다라고 언론들이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의 잘못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어떤 세금을 올리겠다, 정책을 하겠다면 미리 결정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용역을 주죠. 그 용역안이 나오면 봐라 용역이 그렇다. 그쵸. 그러면서 이제 밀어붙이니까 당연히 이번에 어떤 면에서는 보니까 용역안을 보니까 경유세 올린 것밖에 없더라. 그러면 니네들 결국 세금 올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넘겨짚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정부의 이제 잘못됐던 이런 정책 결정 과정 이게 결국 이번에 혼란을 불러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좀 다르게 국민들에게 정책 결정을 알려주고 소통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국정기획조정위 발표로 다시 돌아가서 조세 감면 내용도 좀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증세는 어려우니까 일단 발표를 안 했는데 조세 감면은 인기 있는 정책이죠. 인기 정책이죠. 그래 봐야 되겠죠. 했는데 일단 눈에 띄는 게 월세 세액 공제를 좀 더 확대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대선 공약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이제 근로자가 낸 월세액의 10% 그리고 이제 연간 75만 원 한도에서 세금을 깎아 주는 게 바로 이 월세 세액 공제인데요. 이 공제율을 조금 더 높여 주겠다. 10%가 아니라 한 15%나 올려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현재 이 월세세액 공제를 20만 명 가량이 이제 덕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에 이제 소득 공제할 때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많은데 이제 이것도 사실 이제 10,000원 올려주게 되면 우리 소상공인 어떡하냐 이런 논란이 많은데 사실 지금 정부에서 여기 또 대책이 또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을 올려준 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이용해서 세액 감면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올려주면 올려준 만큼 우리가 임금 증가율의 일정 부분을 돌려주겠다. 요게 있는데 요 퍼센트를 좀 더 올려주겠다. 그리고 이 적용되는 대상을 또 확대해 주겠다. 이런 내용도 오늘 밝혔습니다. 오늘은 박병률 기자와 함께 국정기획조정위원회에서 조세 관련된 증세와 감면 정도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였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